이번 동영상은 모스펫에 대한 첫 번째 동영상입니다. 2019년 10월 8일에 수업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강의 자료와 별도로 실판에서 수업을 했을 때는 MOS 캐패시터와 그리고 양쪽에 금속으로 샌드위치 되어 있는 MOM 구조에 대해서 비교하는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서는 그저 요약으로 슬라이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MOS 캐패시터는 게이트와 옥사이드 그리고 실리콘으로 되어 있는 서브스트레이트, 바디가 중첩되어 있는 구조이고요. 이 부분이 기존에 있었던 보통 평판 캐패시터와 다른 부분은 하부 쪽에 존재하는 전극이 반도체에 해당하는 서브스트레이트라는 점입니다. 메탈로 그 하부 전극을 만들었을 경우에는 이 전자의 숫자가 아주 많기 때문에 이 전자의 숫자를 조절을 하여서 네거티브 차지라든지 포지티브 차지를 공급을 할 수 있게 되는데, 문제는 엠모스펙 같은 경우에 P타입으로 도핑이 되어 있어서 홀의 공급은 아주 쉽게 되지만 전자의 공급이 쉽지 않은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MOM 캐패시터와는 다르게 우리가 네거티브 차지가 하부 전극 쪽에 필요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것을 바로 전자로 공급을 하지 못하고 처음 얼마 동안에는 홀의 디플리션을 통해 가지고 홀이 서피스에서부터 인터페이스로부터 물러나는 인터페이스 부분에서의 홀이 존재하지 않는 방식으로 해서 네거티브 차지를 처음에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일렉트릭 필드가 어느 정도 이상으로 더 커지게 되면, 게이트 전압이 스레시홀드 전압보다 더 높아지게 되면 그제서야 전자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되고요. 이렇게 공급받는 전자를 통해서 인버전 차지가 생겨서 네거티브 차지를 공급받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4, 50분 정도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을 드렸던 것 같고요. 여기서 그 내용을 반복을 하기보다는 유튜브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MOS와 관련한 별도의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 동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큐뮬레이션에 대한 부분을 여기서는 조금 더 설명을 드렸었는데, 어큐뮬레이션 같은 경우는 홀을 하부 전극 쪽에 홀을 필요로 하게 되는데, 홀 같은 경우에는 P타입 서브스트레이트로 P타입 서브스트레이트인 에서 쉽게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이 부분에서는 마치 보통의 캐패시터처럼 동작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자료에서도 쓴 자료인데 여기서 다시 가져왔고요. 게이트 전압에 따라서 슈덴시티를 그린 것이고, 여러분이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은 저 빨간색 커브가 되겠습니다. 저 빨간색 커브를 보시면 마이너스 1V에서부터 시작하는 게이트 전압에 대해서 이 부분이 디플리션 영역이 되는데요. 디플리션에 의해서 생성되는 그 전하의 양은 선형적으로 바뀌지 않고,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울기가 계속해서 바뀌고 있습니다. 비선형적으로 캐패시턴스가 바뀌어 가면서 차지양이 바뀌어 가는데요. 그렇게 쭉 비선형적으로 바뀌어 가다가 이 그림에서 대략 한 0.5V 근처가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그 빨간색 선이 더 이상 비선형적으로 바뀌지 않게 되고요. 조각적으로 봤을 때는 선형, 피스와이즈 리니어하게 바뀌게 되죠. 바로 이 부분에서 어떤 일이 생긴 거냐면 인버전 차지가 생성되기 시작하고요. 이 이후로는 마치 캐패시터처럼 동작을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캐패시터라고 하면은 이 원점을 통과를 해야 되겠지만 여기서는 원점을 통과하지 않고요. X방향으로 절편이 존재하게 되죠. 이 초록색 라인이 전자의 숫자에 해당하는 것인데요. 이 전자의 숫자를 제곱 센티미터당으로 표시를 하게 된 것인데, 이게 전자의 농도가 거의 없다시피 하다가 생기게 되는 그 전압이 존재하게 될 것이고요. 이 전압을 우리가 문턱 전압이라고 불러주게 됩니다. 즉 문턱 전압 전까지는
디플리션에 의해 가지고 차지 덴시티가 비선형적으로 바뀌다가 이 문턱 전압을 넘어서고 나면 그 이후로는 전자에 의한 네거티브 차지가 도미넌트하게 되고 이 네거티브 차지의 양은 그야말로 하나의 기울기를 가지고 있는 선형적인 캐패시터의 양단에 모이게 되는 전하량과 같다라고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나중에 IV 커브를 유도하고 할 때 유용하게 쓰이게 되겠지요. 모스펫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그 후로 드렸는데요. MOS 캐패시터 옆에다 N 플러스 디퓨전으로 생성되어 있는 소스와 드레인 부분, N 플러스 영역을 생성을 한 다음에 거기에 이제 메탈과의 연결을 만들어 주게 되면 그것이 소스와 드레인으로 동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스와 드레인은 보통 시메트릭한 구조를 가지게 되어 있고요. 소스가 낮은 전압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드레인은 높은 전압을 가지고 있어서 보통 엠모스펫에서는 VDS 드레인 전압 빼기 소스 전압 혹은 드레인 투 소스 볼티지라고 불리는 이 값은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을 가지기 마련입니다. 엠모스 바디는 보통 그라운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오퍼레이션 영역은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게 되는데 교과서에서는 컷오프라고 쓰여진 보통 서브 스레시홀드 영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온이 되고 나가지고 리니어와 세츄레이션이 되어 있습니다. 이 리니어와 세츄레이션일 때는 채널에 이미 인버전 영역 게이트 전압이 인버전 스레시홀드 전압보다 높아서 인버전 채널이 형성이 된 상태고요. 서브 스레시홀드 영역에서는 인버전 채널이 생성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게이트 전압이 문턱 전압보다 낮은 경우에 대해서 서브 스레시홀드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이때는 모바일 캐리어가 없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지 않게 됩니다. 수업의 마지막 부분은 이 드레인 전압에 대한 표기법에 대해서 다루면서 얘기를 마쳤는데요. 드레인 전압을 교과서에서는 IDS와 같이 쓰고 이런 것들이 흔히 쓰이는 노테이션이긴 하지만 제 생각엔 드레인 전압, 드레인 전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맞지 드레인과 소스 사이에 흐르는 전류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커런트를 표시를 하실 때는 소스 커런트, 드레인 커런트 혹은 게이트 커런트, 바디 커런트와 같이 표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업에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다음번 수업에서 짧게 다루고 들어갈 내용이고요. 이것은 이제 그 뒤에 나오는 IV 커브 유도를 하면서 더 다룰 이야기인데요. 먼저 리니어 모드에서는 게이트 전압이 문턱 전압보다 높고요. 하지만 드레인 전압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서 소스 쪽에서 바라봤을 때도 드레인 쪽에서 바라봤을 때도 모두 채널이 형성된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드레인 전압이 조금 더 높으니까 채널은 형성이 돼 있는데 채널에 있는 전자들 입장에서는 드레인 쪽에 더 상대적으로 높은 전압이 인가가 돼 있기 때문에 드레인 쪽으로 움직이게 돼 있고요. 전하가 결국은 채널 안에 있었던 전하가 전자에 의한 전하가 드레인을 통해서 빠져나가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포지티브 차지로 환산을 하게 되면 드레인 바깥에서부터 드레인을 통해 가지고 채널 안으로 전하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전하를 이런 방향으로 양전하가 움직일 때 외부에서부터 소자 내부로 그 터미널을 통해서 들어갈 때 전류의 값을 보통 양의 값으로 표기를 하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양의 드레인 전류가 흐르게 되겠고요. 그와 동일한 만큼의 전류가 소스 전류가 생성이 되겠죠. 그런데 게이트 전압은 역시나 문턱 전압보다 높지만 그렇지만 드레인 전압이 너무 높아가지고 드레인 쪽 입장에서는 채널이 생성되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를 세츄레이션 모드라고 부르는데요. 좀 더 자세한 것은 수업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사실 드레인 쪽에서는 충분한 양의 채널이 생성이 되지 않는 것이죠. 소스 쪽에서부터 채널 쪽으로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채널이 형성이 되는데 드레인 쪽에서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채널이 형성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나중에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드레인 전압을 더 높인다고 해서 전류가 크게 바뀌지 않게 되고요. 오로지 게이트 전압이 결정이 되면 그에 맞춰 결정되는 세츄레이션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다루게 될 모스 IV 캐릭터리스틱의 유도 과정을 통해 가지고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